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원격 수업 기간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빨리 와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날이 얼른 오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죠. 여러분들 원격 수업 기간이라서 이제 개개인에게 자율성이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부여가. 그래서 학습을 본인이 스스로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시간을 이용해서 뭐 게임을 한다던가 논다던가 뭐 잔다던가 이런 비효율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 중학교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 고등학생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등학생으로 이제 올라오지 못한 친구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부 스스로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칭찬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선생님이 고생해서 찍고 그러는데 그만큼 기대에 부응해서 수업을 잘 듣고 그만큼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어갑시다.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 내용 배우고 있죠. 일제강점기 내용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단체들은 너무 많은데 이름들은 또 비슷비슷해. 다 이름들을 갖다 쓰는데 뭐 대한, 한국 뭐 이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독립, 광복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막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름은 조금 외울 필요성은 있죠. 당연히 이름은 외울 필요성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먼저 그려보고 거기에 이름들을 하나씩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구조화해서 수업을 지식을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접근하지 말고 조금 쉽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단체들이 다 우리의 독립,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분들의 단체 이름이잖아요. 사람의 이름이고. 근데 이런 분들 뭐 이렇게 우리 외우기 싫다고 이런 분들 막 욕하고 뭐 이렇게 이름을 거지같이 지었대 뭐 이렇게 욕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각고의 노력을 끝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외우기 힘들다고 욕하면 조금 그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를 되새기면서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사족이 길죠.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은 교과서는 204쪽입니다. 204쪽. 지금 204쪽은 갑자기 우리가 앞에 거 안 배웠는데 지금 앞으로 다시 뒤로 넘어갔는데 다시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 내용부터 204쪽, 205쪽 내용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191쪽, 교과서 191쪽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쉽게 구조화를 하려면 어떻게 처음에 하냐면은 쉽게 먼저 우선 국외랑 국내를 나누면 됩니다. 국외랑 국내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무장투쟁, 그 다음에 의열투쟁, 그 다음에 뭐 임시정부나 뭐 의열단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의 활동 이런 내용들을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외교 활동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외교 활동이나 무장투쟁을 같이 했던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무장투쟁을 하기에는 여건이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총 들고 돌아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본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무장투쟁보다는 조금 실력 양성운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러 가지 사회운동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의 내용들이 국외랑 국내의 성향이 조금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구조화를 시켜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국외를 배웠었는데 오늘은 국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 내용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1920년대의 내용이 그대로 30년대로 이어져요. 그렇게 어렵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게 쭉 이어지는데 그나마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20년대만 우선 한정돼서 먼저 배우는 거니까 너무 또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20년대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국내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로 이제 돌아옵니다. 필기 지금 되게 뭐가 많이 써져 있죠. 선생님 쓰느라 고생 많이 합니다, 진짜. 최대한 줄였습니다. 최대한 줄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여기에서도 내용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조금 구분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선 필기는 잘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204쪽, 205쪽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조화를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국내 민족운동은 크게 두 계열이 이끌어 갑니다. 두 계열. 그래서 두 계열이라고 하면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둘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다른 부류도 있긴 있었지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20년대에 가면은 이 민족주의 계열의 대체적으로 실력 양성운동을 추진을 하고, 이 실력 양성운동에 이제 여러 가지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명퇴치운동이 포함이 됩니다. 이 실력 양성운동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일제강점기 전에 우리의 실력을 높여야 된다, 우리의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 먼저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추진했던 운동이 뭐였어요? 애국개몽운동이 있었죠. 애국개몽운동. 그 애국개몽운동과 비슷한 맥락에서 20년대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실력을 먼저 길러야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가 광복을 배운 게 있어야 우리가 배우고 뭔가 조금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우리가 이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념 하에서 실력 양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 추진한 데가 민족주의 계열이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 같은 경우는 뭐 설명하겠지만은, 사회주의 계열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산당도 결성을 하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주도하고, 이런 내용들을 줄을 이룹니다. 사실, 우리가, 둘 다 비슷하게 비중으로 이제 교과서에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 실력 양성운동이 조금 더 비중이 높긴 해요. 어쨌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간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이어나간다라고 보면 되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만 썼는데 이게 더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쓰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남겨놓은 건데, 여기 지금 뒤에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거 다 지우고 다시 그대로 쓸 거니까 여기는 맨 위에 이렇게 써놓는데 좀 이쪽 칸을 좀 남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더 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노트 정리할 때 참고를 하시고 이제 본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4쪽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배우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수용이 되고 얘네들이 먼저 어떻게 받아들이게 그러니까 발전되게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 내용들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04쪽, 205쪽 내용을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19년, 1920년 이렇게 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있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세계대전 전후로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던 사회진화론에 대한 대안이 많이 모색이 됩니다. 우선 그러면 사회진화론이 뭐냐면은 우리 사회,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이 사회도 진화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사회가 진화한다는 거 뭐예요?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 그러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는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집어삼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사회진화론입니다. 말이 맞나요? 사회진화론. 진화에서는 맞죠. 진화론에서는 적자생존, 거기에서 좀 더 우월한 뭐라 해야 되죠? 제가 생물을 잘 못해서요. 우월한 종이 살아남는다라는 내용이 진화론이지만 이거를 사회에 접목시켜가지고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던 게 바로 사회진화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에게는 부정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사회진화론에 대해서 대안으로 여러 가지 근대 사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면 되고, 밑에 보겠습니다.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같은 이 개조 사상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계속 그 전근대 시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라라는 거는 민족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이 분열돼서 이제 삼국시대나 이런 후삼국시대나 분열이 되는 시기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민족, 우리 한민족이 계속 똑같이 이어왔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한 민족이 지금까지 나라를 구성해왔기 때문에 이 민족주의라는 거는 옛날부터 계속 지금까지 왔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크게 생각해서 이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을 회복시켜야 된다.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민족주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단결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실력 양성운동, 그 다음에 역사 문화연구, 문화에는 국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그 다음에 무장투쟁, 외교활동 등 이런 다양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회주의 계열은 조금 이 민족주의랑 다르겠죠. 사회주의 계열은 어디서 왔어요? 레닌의 러시아 혁명. 저번에 배웠을 거예요. 저저번 주 내용에 있었죠.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제1차 세계대전 이제 한참 하고 있던 중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레닌이 이끄는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해서 거기가 이제 공산화가 점점 되는데, 사회주의가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 레닌의 러시아의 혁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 레닌이 뭐 했어요? 레닌이 우리나라에 직접 와가지고 뭘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이 기독교 포교하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회주의가 좋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레닌이 우선 뭘 했냐면은 배웠어요. 약소민족을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 약소민족 독립운동 지원 선언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독립운동의 방안으로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하게 되고 접하게 되면서 이 사회주의 사상 참 좋다. 우리가 평등한 사회, 모두가 평등한, 우리가 지금 일제의 압박 속에서 지금 불평등한 사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모두가 부의 차이도 없고 계급의 차이도 없고 이런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차별 없는 평등 사회 건설을 목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 당연히 독립도 원하긴 하지만은 이 독립을 하고 나서 평등 사회, 우리만의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아까 이제 시기가 3.1운동 시기랑 비슷하죠.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비슷하게 3.1운동 이후에 유입이 되게 되고, 이 3.1운동 이후에 유입되고 나서
농민이나 노동자, 청년 등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런 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결국에는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결성이 되고, 이런 공산당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안 쓴 게 있어요. 우선 이제 3.1운동 이후 유입이 되는 거는 우선 당연히 러시아 지리적인 영향도 받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까운 지역 만주나 연해주에서 먼저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먼저 사회주의를 접하게 되고, 이런 사회주의 사상이 국내로 먼저 만주 연해주에서 받아들이고, 이게 그 다음에 국내로 이제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제 전파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여기 3.1운동 이후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이 결성돼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지원했는데, 여기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던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단체로 결성됐던 게 조선노동총동맹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농민 같은 경우는 이름 비슷해요. 똑같아요. 조선농민총동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이끌어가던 주요 단체라고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운동 계열이 조금 서로 약간 대척점에 있었어요. 서로 이제 독립운동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는 서로 이제 부딪히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분열돼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게 아니라 하나에 합쳐져서 독립운동을 하면 좀 더 많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이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의 단체로 연대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교과서 19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이제 실력 양성운동의 추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중에서 민족주의 계열의 내용, 민족주의 계열이 이끌었던 민족운동의 내용부터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민족운동 내용이에요. 옆에다 써놔요, 모르면은. 실력 양성운동은 크게 우리가 교과서에 다루는 게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건 또 뭐냐면은 지금 191쪽 이쪽 보면은 그림들이 하나씩 나오죠. 이런 그림들 봐야 됩니다. 이런 그림들 자료로 제시되면은 이게 20년대 우리 실력 양성운동의 이런 내용들이 바로 주르륵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림과 옆에 있는 글은 당연히 항상 봐야 되고,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서. 교과서들 잘 가져갔나 몰라요. 교과서들 반에 들어가 보면 엄청 많던데, 뭔지 수업은 듣고 있나 몰라요. 물산 장려운동 보면은, 물산 장려운동은 우리나라 물건을 우리가 쓰자, 이런 내용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나게 됐냐면은, 회사령이 폐지가 됨으로써, 회사령이 뭐였죠? 또 기억이 안 나죠? 1910년대 이제 회사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회사를 설립하려면은 이거를 어느 요건, 총독부가 정하는 그 요건에 맞춰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신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주의를 했죠. 그래서 이런 회사를 설립하기가 되게 어렵고, 있는 회사도 유지하기가 힘들었는데 20년대에 들어가면서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자본들이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자본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시기이고, 그 다음 시기였는데, 문제는 우리 민족 자본이 이렇게 형성돼가는 과정 중에 관세를 철폐한대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관세를 철폐한다는 뭐예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조선 사이에 서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관세는 배웠었죠. 그래서 관세를 철폐하면은 이제 새로 생겼던 이제 민족 자본들이
이제 자리 잡기도 전에 일본 자본들이 막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일본 이제 대기업들, 회사들 막 넘어오면은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더 자본금이 높은 일본 회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우리 민족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물건을 쓸 수 있게 우리나라 물건을 사도록 독려하도록 운동을 벌여보자 해서 이제 조만식이라는 사람, 조만식 유명합니다. 조만식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물산 장려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 구호가 바로 내 살림 내 것으로, 그 다음에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이런 내용들이 주요 대표적인 그 구호였다. 그래서 위에서도 지금 그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191쪽 위쪽에. 그래서 거기서 포스터와 구호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울산 장려운동이 어느 정도 잘 추진이 돼요. 우리 거 쓰자. 우리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소리 잘 못 들어봤는데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신토불이, 우리 것은 우리 걸 쓰자, 이런 국내산을 사용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막 붐을 일으켰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산품 매용하자라는 내용으로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족 자본이 회사는 폐지되고 얼마 안 돼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 자본들이 빵빵해요, 안 빵빵해요? 아직 그렇게 기반이 넓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거 쓰자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당연히 애국심 고취돼가지고 우리 거 써야지 하면서 우리 걸 사요. 그러니까는 우리 국산품에 대한 수요는 막 늘어나는데 아직 기반이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는 높아지지만 공급이 이거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결국 이런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국산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거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물건의 가격을 높여가지고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꼭 그런 매국노 같은 새끼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여건들 때문에 제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 사회주의자가 비판을 하게 되냐면은, 어쨌든 자본과 돈을 가지고 이런 민족 자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죠, 소수. 근데 사회주의자들, 여러분들 정확히는 안 배웠어도 사회주의자가 대충 뭔지는 알잖아요. 평등하게 모두가, 누구는 부자, 누구는 거지, 이런 것들 없게 평등하게 누가 똑같이 부를 나눠 갖자라는 게 사회주의자들이 주요한 그 사상인데, 그런 소수를 위해서 벌인 운동이라 소수의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운동이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비판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회주의 때문에 망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 때문에 물산 장려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다. 성과가 좋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자들이 그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게 191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서 192쪽 봅시다. 192쪽 보면은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손으로 우리 백성이 대학을 설립하자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설립을 하자라는 운동인데, 이게 1910년대는 꿈도 못 꿨죠. 왜? 우리가 제1차 조선교육령 배웠잖아요. 제1차 조선교육령에는 실업교육 위주로 초등교육 잠깐 보통교육 4년만 받고 실업교육으로만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 이제 20년대 문화통치 시기로 들어오면서 제2차 조선교육령이 나오면서 우리 민족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허용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지금 문이 열어졌는데, 문이 열어졌지만 일본이 당연히 이것을 좋아할 리는 없겠죠.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실력 양성의 차원으로서 우리나라에게도 대학이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민족만의 대학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조선민립대학 기성준비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상제를 중심으로. 이상제라는 인물도 중요합니다. 이상제를 중심으로 해서 단체를 결성했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단체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체 이름 외우라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으니까는 알고는 있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 조선민립대학 기성준비회라는 단체도 이름 그 네이버 포털 검색해 보면은 이름이 다양해요. 그냥 밀립대학 기성준비회로 나오기도 하고,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라고도 하고, 여러 단체들이, 그러니까 이름이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막 좀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이걸 보면은 이거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아까 이것도 조선물산 장려회는 좀 더 중요하긴 한데, 보면 알잖아요. 이게 물산 장려운동이라는 거 그 연결됐다는 게. 그래서 충분히 이름을 보면은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대표적인 구호가 한민족 1천만이 이런 식 내서 대학 설립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문제는 그 해에 자연재해가 되게 많았어요. 자연재해. 뭐 이렇게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막 이러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런 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금 활동이 미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도 당연히 이거에 좋을 리가 없죠.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고 하지만은 백성들이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통치자들은 이거를 통치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은 뭐 자기 배웠다고 막 불만들이 많이 나잖아요. 우리 이렇게 처우를 받을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민지 경영을 하던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운동이 아니죠. 그래서 일본이 당연히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 감시와 탄압,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참여가, 그러니까 모금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성과가 미비하게 되었고, 일제가 결국에는 또다시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또 난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차라리 세워줄게 하면서 대학을 세웠던 게 바로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거는 한국인들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던 일본인들을 위한 대학이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고등교육을 위해 저런 대학이 설립이 되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 문맹퇴치운동 보면은 문맹퇴치운동은 1920년대라고 하기엔 조금 이게 시기가 좀 넘어가요. 그렇지만은 이 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으로 같이 배우기 때문에 알면 되는데, 이 문맹퇴치운동은 언론기관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학과 강습소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계몽운동, 계몽 교육을 하는 게 주를 이루게 되는데, 문맹이라는 게 뭐예요? 글얼문,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를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다. 그래서 언론기관,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줄을 이뤄서 문맹퇴치운동을 일어났는데, 이름들이 각각 다릅니다. 조선일보는 문자보급운동, 제가 색깔 칠 안 했지만은 중요합니다. 문자보급운동,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분하로드 운동,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구호가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한글을 보급하고 농촌을 계몽하기 위해서 분하로드 운동을 하는데, 이 분하로드 운동, 분하로드라는 거는 민중 속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혁명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민중 속으로 백성들을 계몽시키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인데 그 용어를 갖다 그대로 써서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분화로드 운동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당연히 일제는 이런 운동들이 민족운동의 색채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탄압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중단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지금 결론으로 말한 건 뭐였어요? 결국에는 일제 탄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의 문제로 성과가 미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성과 미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민족주의 계열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과가 미비하니까는 야,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성과가 미비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지금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민족주의 계열 안에서. 아무리 여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민족운동을 해봤자 제대로 지금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는 우리가 계속 해봤자 안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민족주의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주의 계열 안에서 서로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 다음에 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민족주의 안에서 서로 분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왜 분열을 하게 됐는지 방금 말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게 더 해봤자 우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회의론적인 시각에서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을 누구랑 하겠어요? 타협, 비타협. 타협은 누구랑 하겠어요? 타협을 일본이랑 하겠죠.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독립을 이루고 뭔가 성과를 내리기는 게 쉽지 않으니까는 차라리 일본과 좀 타협을 해가지고 조금 우리만의 권리를 찾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던 게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자치론과 참정론이다. 여기까지 보인가? 여기까지 보이죠? 자치론과 참정론인데 대표적인 인물은 이광수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광수. 우리가 이광수는 이름을 국어 시간에도 배우죠. 근데 그 이광수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치론과 참정론의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설명해야겠죠. 자치론과 참정론은 뒤에서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치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의 안에서 타협을 보면서 일본과의 타협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차라리 그 한반도 내에서는 우리 민족들이 어느 정도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그 전제하에 우리가 정치를 이끌어가는 지방자치같이 우리 지역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스림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차라리 건의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게 자치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일본의 지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죠. 일본 지배 하에서 우리가 일본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 한반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인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전제 조건이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정론은 뭐예요? 우리가 참정권 배우죠. 참정론은 참정권이랑 같습니다. 우리가 투표권을 갖자.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게 참정권을 달라라고 했던 게 바로 참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론이나 참정론 같은 경우는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게 먼저 우선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비난을 받겠죠. 독립운동 그 민족주의 계열 안에서도, 그 다음에 여러 그 독립운동 단체들에서도 비난을 받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친일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피타협적 민족주의,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계속 싸워야 된다. 그래서 대표 주자가 바로 아까 말했던 이상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가 성과, 실력 양성운동을 열심히 벌였지만은 성과가 미비한 것에 그런 회의론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민족주의가 분열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배우겠어요? 다음에는 사회주의 사상은 우리가 이미 했어요. 우리 이미 했고, 교과서로는 지금 194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연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여기 뒤로 이제 쭉 쓸 내용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197쪽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좀 길게 좀 진행이 되었지만은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까지 잘 수업 듣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목요일에 모의고사 보는데, 모의고사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내신보다는 어렵지 않으니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찍지 말고 잘 풀어서 좋은 성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진도는 좀 더 많이, 그 범위는 좀 더 넓을 거예요. 우리 나간 진도보다는. 그렇지만은 최대한 열심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